안녕하세요. 예비 고1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셨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또 이렇게 개학 기간이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군요. 어떻게 잘 지내시나 궁금합니다. 제가 1대1로 다 전화 유선으로 연락은 한 번씩 드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네요. 우리가 앞으로 2주가 됐든 1주가 됐던 우리가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하시는 게 처음이라서 좀 떨리기도 하고 좀 적응이 안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좀 다소 화면이 선생님이 처음 조작해보는 거라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일비전 스쿨 수학선생님 박양미입니다. 자, 이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처음 오게 되면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부터 시작을 하게 되시죠?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파일로 전달이 됐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항식의 정리 보겠습니다. 용어의 뜻, 다항식, 다항식의 차수, 항의 차수, 다항식의 차수, 상수항, 동류항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다항식의 정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이렇게 있죠. 자,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까지 차례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오름차순이라는 건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까지 차례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y 마이너스 2를 x에 대한, 그러면 x만 문자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기억을 좀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을 하면 x에 가장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우리가 정리를 하실 텐데요. x제곱, 그런데 여기 보시면 x가 4x에도 있고 xy에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x만 문자로 취급을 하시고 y는 상수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y 플러스 4 묶어서 x, 얘네들이 x 1차의 개수가 되시는 거고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5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 선생님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이 수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답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에서는 이렇게 답을 쓰는 순서, 그래야 여러분들 답지를 보고도 여러분의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림차순을 우리가 하셨으면 이제 오름차순 하실 건데요. 선생님이 예전에도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할 때 내림차순이 가장 중요하고 오름차순은 내림차순으로 쓴 것을 거꾸로 쓰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거꾸로 쓰게 되었죠. 여러분 요거 주의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문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잘 문제 푸셔서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보겠습니다. 자, 덧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하고 뺄셈은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음수가 있으시면 음수를 분배하셔서 계산하셔라. 선생님이 음수를 분배하실 때 꼭 마지막까지 다 분배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교환법칙이란 얘기는 자리를 바꾸어도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앞에 걸 묻고 뒤에 걸 계산하나 뒤에 걸 묻고 앞에 걸 계산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쭉 덧셈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오실 거예요. 동류항끼리 덧셈 하시면 되시는데 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제곱은 제곱끼리 1차는 1차끼리,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끼리 계산하셔서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다항식의 뺄셈입니다. 자, 뺄셈. 여기서 틀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뺄셈에서 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부호를 끝까지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x제곱에서 x제곱 빼시면 x제곱은 없어지게 되겠죠. 3x에서 2x를 빼시면 자, x가 되실 거고 자, 2에서 1을 빼시면 1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빼시는 부호를 끝까지 분배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이 3번의 형태의 문제를 더 많이 풀게 되어 있습니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이너스를 끝까지 어떻게 하셔라? 분배하셔라. 그래서 식을 이와 같이 쓰십니다. 하셔서 제곱은 제곱끼리, 1차는 1차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계산하게 돼 있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누구만 남습니까? 마이너스 1 하나 남으시겠네요. 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끝까지 꼭 분배하셔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B를 지정하셨을 때 문제 푸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계산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문제집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자, 여기 11번 문제에, 자, 4번. 자, 선생님이 예전에도 이 문제를 별표를 했습니다. 자, A 플러스 2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이런 애가 나오시면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정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은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그 다음에 대입하시고 정리 후 대입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A 플러스 2B 마이너스 A 플러스 2B 마이너스 괄호하시고 A 마이너스 C 해주시면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정리를 해주십니다. 하셔서 2B 플러스 C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었던 A와 B와 C를 자 대입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빠르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혹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선생님이 유선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푸실 때 문제를 좀 자신감 있게 풀어주세요. 지수법칙 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물론 하셨지만 뭐 우리가 배운다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위에 있는 지수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더해 주시는 겁니다. 2의 5제곱. 노출되어 있는 지수는 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의 2제곱 곱하기 세제곱은 2의 6제곱. 괄호가 되어 있는 지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 B의 n제곱 이렇게 밑수가 다른 아이들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되시면 지수를 분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가시면 우리가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그때 이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분수가 되어 있을 경우에도 분모 따로 분자 따로 분배하셔서 결과 도출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지수 더했었거든요. 자, 여기도 노출되어 있는 지수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빼시는 겁니다. 자, m과 n이 같다면 자, 우리가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0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답입니다.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자, 1 나누기 1. 우리 초등학교 때 상태를 보시면 1 나누기 1 하시면 우리 얼마라고 얘기를 하냐면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A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도 1. 분자와 분모가 똑같으면 1이 되시겠습니다. 나눴을 때 0이 나오시는 건 없습니다.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인데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더 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뒤에 있는 지수에서 앞에 지수에 있는 것을 빼시되 분자가 얼마가 돼? 얘는 분수의 형태를 갖게 되십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셔서 우리 지수법칙 문제를 쭉 풀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수법칙들은 굉장히 쉬운 형태의 지수법칙입니다. 다항식의 곱셈 한번 보겠습니다.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후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자, 분배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배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환, 결합, 분배 다 가능하시고요. 교환은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A, B를 곱하거나 B, A를 곱하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A, B 곱하기 C를 하시거나 B, C 곱하기 A를 하시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다항식의 곱셈도 자, 다 아시겠지만 자, 요렇게 한 번씩 분배를 하셔서 A, B 제곱.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동류항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계산하셔야 됩니까?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동류항은 없는 걸로 보이네요. 그럼 계산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실 겁니다.